김철수는 매일 아침과 다름없이 환경미화원 조끼를 단단히 여미고 거리를 나섰다. 겨울 끝자락이었지만 아직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거리에는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사람들의 흔적이 남겨져 있었다. 버려진 커피컵, 종이 상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생활 쓰레기들. 에휴, 오늘도 시작이네. 그는 익숙한 손길로 쓰레기를 분류하며 트럭으로 옮겼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쓰레기 더미 한쪽, 비닐이 살짝 뜯어진 상자가 눈에 띄었다. 평소처럼 무심코 손을 뻗었지만 상자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철수의 손이 멈췄다. 그 안에는 편지가 가득 차 있었다. 단순한 광고 전단지가 아니라 누군가가 직접 손으로 적은 편지들이었다. 오래된 듯 종이가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글씨는 정갈하고 또렷했다. 뭐야, 이거. 그는 무심코 한 장을 꺼내 펼쳤다. 사랑하는 은희에게. 오늘도 너를 생각하며 글을 쓴다. 우리가 처음 손을 맞잡았던 그날처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철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편지는 누군가의 깊은 감정을 담고 있었다. 보통 버려지는 편지와는 뭔가 달랐다. 단순한 메모가 아니었다. 분명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중한 것이었을 터였다. 이거 누가 버린 거지?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주변에는 이미 쓰레기 봉투가 가득 쌓여 있었고 누가 버렸는지 알 길은 없었다. 어쩌면 실수로 버려진 것일 수도 있었다. 이걸 그냥 버려도 되나? 철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차에 싣기 전에 다시 한번 살펴봤다. 편지는 수십 장, 아니 어쩌면 100장도 넘어 보였다. 한 장 한 장 접힌 흔적이 남아 있었고 일부는 약간 찢어져 있었지만 모두 한 사람을 향한 애정이 담긴 글들이었다. 이건 그냥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철수는 결국 박스를 조수석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다. 누군가 잃어버린 거라면 언젠가는 찾으러 오지 않을까. 적어도 당분간은 보관해 두는 게 맞을 것 같았다. 트럭이 다시 출발하며 거리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철수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그 편지들이 떠올랐다. 도대체 이 편지는 누구의 것이었을까? 그리고 왜 이곳에 버려진 걸까? 철수는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쩌면 곧 주인을 찾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철수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매립장을 둘러보고 있었다. 이제는 익숙한 냄새와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뭔가 달랐다. 멀리서 한 할머니가 허리를 굽힌 채 땅을 이리저리 뒤지고 있었다. 잔뜩 긴장한 듯한 몸짓.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철수는 쓰레기 더미 사이를 헤매는 할머니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할머니, 여기서 뭐 찾으세요? 할머니는 철수의 목소리에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고 손끝은 먼지로 얼룩져 있었다. 아가 혹시 여기 편지 같은 거 본 적 있어? 철수의 심장이 순간 덜컥 내려앉았다. 편지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우리 남편이랑 내가 젊었을 때 서로 주고받은 편지야. 내 딸이 이 못된 것이 그걸 버려버렸어. 내가 얼마나 아끼는 건데 그걸 모르고. 할머니의 눈가에 이내 눈물이 맺혔다. 철수는 얼어붙은 듯 멍해졌다. 편지. 설마 그때 그 편지. 며칠 전 쓰레기 속에서 발견했던 그 오래된 편지들이 떠올랐다.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정갈한 글씨로 쓰여 있던 애틋한 마음들. 그게 바로 이 할머니의 것이었나? 철수는 잠시 망설였다. 이걸 지금 당장 말해야 할까? 할머니는 이미 잔뜩 초조해져 있었고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다. 하지만 혹시라도 편지가 어디론가 사라졌다면, 찾을 수 없다면 할머니 편지가 많이 있었나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100개도 넘을 거야. 내가 하나하나 간직하고 있었거든. 남편이 세상 떠나고 나서도 그 편지들만 보면 그냥 그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 할머니는 다시 바닥을 헤집으며 애타게 손을 뻗었다. 제발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내가 그냥 하나만이라도 찾을 수 있었으면. 철수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다.
할머니,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할머니는 철수를 바라보았다. 혹시 며칠 전에 여기서 발견한 편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냐? 철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그 편지들 혹시 중요할 것 같아서 따로 보관해 두었거든요. 할머니의 손이 덜덜 떨렸다. 정말 내 편지가 맞을까? 철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함께 확인해 보시겠어요? 할머니는 감격한 듯 철수를 바라보다가 이내 꼭 손을 붙잡았다. 제발 그 편지가 맞길. 철수는 할머니와 함께 천천히 트럭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다. 이 편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철수는 트럭 조수석에 놓인 박스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편지가 가득 담긴 낡은 상자. 이제야 마땅한 주인을 찾아가게 된다는 생각에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매립장 한쪽에 주저앉아 있었다. 손에 묻은 흙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두 손을 맞잡고 간절한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철수는 할머니 앞에 천천히 박스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할머니 혹시 이거 아닐까요? 할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마치 믿을 수 없다는 듯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내 편지들인가? 철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손을 뻗었다. 상자의 뚜껑을 여는 순간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다. 누렇게 바랜 편지들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을 집어들었다. 봉투를 열고 안에 있던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할머니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은희야, 오늘도 너를 생각하며 글을 쓴다. 할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마치 오래전에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난 듯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내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종이 위로 떨어졌다. 맞아, 이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끝은 편지 위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다. 철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걸 어떻게 찾았단 말이냐? 할머니는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철수를 바라보았다. 눈동자에는 벅찬 감격이 가득 담겨 있었다. 철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멋쩍게 웃었다. 며칠 전에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했어요. 그냥 평범한 종이 뭉치라고 생각했는데 왠지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철수 씨, 이 편지가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손끝으로 편지를 부드럽게 매만지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우리 남편이랑 연애하던 시절에 주고받던 편지야.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난 이 편지만 보면 그때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 그러다 갑자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우리 딸이 그걸 모르고 그냥 버려버린 거야. 집이 너무 좁다고, 필요 없는 거 다 정리해야 한다고. 할머니는 다시 한번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흐느꼈다. 내가 얼마나 애지중지했던 건데 이걸 찾을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 철수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가 찾으러 오신 걸 보니까 역시 중요한 물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찾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할머니는 다시 철수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을 다 해주나. 철수는 멋쩍게 웃으며 손을 살짝 흔들었다. 별 말씀을요. 오히려 할머니가 찾으셔서 다행이죠. 안 그랬으면 그냥 어디로 사라져 버렸을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다시 한번 편지를 소중히 끌어안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다시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철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오늘 하루는 참 따뜻한 날이었다. 이른 아침 철수는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대기실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다.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평소처럼 하품을 하거나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밖에서 트럭이 한 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뭐야, 오늘 우리한테 배달 올 거 있나? 영식이 창문 너머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글쎄, 청소용품이라도 온 건가? 철수도 궁금한 마음에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예상 밖이었다. 트럭에서 내리는 건 택배 직원이 아니라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그의 뒤로는 하얀 박스들이 줄지어 쌓여 있었다.
혹시 여기 환경미화원 김철수 씨 계십니까? 철수는 순간 당황했다. 네, 저 맞는데요. 남성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구리소고기 유통 담당 최영준 이사입니다. 구리소고기?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들까지 술렁이기 시작했다. 구리소고기, 대한민국에서 최고급 한우 브랜드로 손꼽히는 곳이었다. 워낙 비싸서 일반인들은 좀처럼 먹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저희 사모님께서 그러니까 어제 편지를 되찾으신 이은희 여사님께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다며 준비하신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뒤를 가리켰다. 여기 있는 건 전부 최고급 1등급 한우 세트입니다. 김철수 씨뿐만 아니라 동료분들도 함께 드시라고 넉넉하게 준비했어요. 철수는 순간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어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런데 이미 동료들은 웅성거리며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와, 이거 진짜야? 저게 다 소고기라고? 나 평생 1등급은 구경도 못 해봤는데. 한 명이 박스를 열어보더니 안에 가지런히 포장된 마블링이 가득한 한우를 보고 경악했다. 헉, 이거 진짜 좋은 거잖아. 철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어색하게 웃었다. 아니, 이거 너무 과한 선물 아닌가요? 최 이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사모님께서 김철수 씨 덕분에 평생 간직했던 보물을 되찾으셨다며 꼭 보답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조그맣게 덧붙였다. 사실 저희 회장님께서 살아 계실 때도 사모님은 그 편지를 하루도 빠짐없이 꺼내보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걸 한순간에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철수는 그제야 할머니가 편지를 찾았을 때 왜 그렇게 울었는지 다시 떠올랐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데 이건 정말 부담스러운데요. 철수가 머뭇거리자 최 이사는 빙그레 웃으며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그럼 이건 어떠십니까? 철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열어보았다. 안에는 검은색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적힌 글자가 심상치 않았다. 구리소고기 평생 무료 이용권 김철수. 철수는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동료들도 깜짝 놀라 난리가 났다. 야야야, 이거 진짜야. 와, 평생 무료. 철수야, 이제부터 우리랑 같이 고기 먹으러 가자. 아니, 나랑 제일 친했던 사람 누구였더라. 모두가 장난을 치며 철수를 부러워했다. 철수는 황당한 표정으로 다시 최 이사를 바라보았다. 이건 정말 너무 큰 선물인데요. 최 이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께서 꼭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구리소고기 매장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무료로 드실 수 있습니다. 철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평생 무료라니 꿈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일이었다. 그때 동료 한 명이 엉겁결에 말했다. 야, 우리도 좀 뒤져볼까? 다른 동료들이 폭소를 터뜨렸다. 맞아. 혹시 모르잖아. 쓰레기 속에 보물이 있을 수도 있잖아. 이제부터 우리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치우자고. 철수는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그러다 일하다가 혼나지 마라. 동료들은 여전히 소고기 박스를 들고 감격에 젖어 있었다. 철수는 다시 봉투 속의 카드를 바라보았다. 어쩌다 보니 자신은 평생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분이 좋은 것은 어제 할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었다. 철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세상에 이런 날도 있구나. 철수는 고민 끝에 다시 할머니를 찾아가기로 했다. 선물을 받은 것도 감사했지만 이렇게까지 큰 보답을 받아도 되는 건지 계속 마음이 쓰였다. 그날 오후 철수는 구리소고기 본사로 향했다. 거대한 건물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순간 주눅이 들 뻔했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접수대에서 자신의 이름을 말하자 직원은 곧바로 안내했다. 사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철수는 따라가면서도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거대한 응접실 문이 열리자 창가 쪽에서 차를 마시고 있던 할머니가 천천히 돌아보았다. 어머, 철수 씨 왔구려. 할머니는 반갑게 미소 지으며 손짓했다. 이리 와서 앉게. 철수는 다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할머니,
잘 지내셨죠?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지. 편지를 찾고 나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할머니는 손끝으로 찻잔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남편이 곁에 없는 게 덜 외롭게 느껴진다네. 철수는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행이네요. 그러나 그는 곧 본론을 꺼냈다. 그런데요, 할머니. 사실 오늘은 이걸 돌려드리려고 왔어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검은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구리 소고기 평생 무료 이용권 김철수. 할머니는 그 카드를 가만히 바라보더니 곧 피식 웃었다. 그래, 역시 올 줄 알았어. 철수는 당황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철수 씨 같은 사람이 이걸 그냥 받을 리가 없지. 철수는 멋쩍게 웃었다. 너무 큰 선물이라 저는 그냥 편지를 주인에게 돌려드렸을 뿐인데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편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 그리고 그걸 찾아준 사람에게 이 정도 감사 인사는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걸 받는 게 미안하다면 앞으로 가끔 나랑 소고기 같이 먹어주면 되지 않겠어. 철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할머니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카드를 다시 철수 쪽으로 밀어주었다. 나는 철수 씨 같은 사람이 우리 남편과 닮아서 좋다네. 옛날 우리 남편도 똑같이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 철수는 결국 한숨을 쉬며 카드를 다시 집어들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물론이지. 할머니는 빙긋 웃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걸 돌려준다고 해도 내가 거절할 거란 걸 알았잖아. 철수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네, 맞아요.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철수는 다시 카드를 품에 넣고 회사를 나섰다. 그런데 그 소식이 금세 작업장에 퍼졌다. 다음 날 아침 철수가 출근하자마자 동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다. 야, 철수야. 진짜로 그 카드 계속 갖고 있는 거야? 어제 봤다니까. 구리 소고기 평생 무료 이용권. 전설이야, 전설. 이야, 난 진짜 쓰레기 치울 때마다 보물이 없는지 살펴봐야겠다. 맞아. 혹시 모르잖아. 다음엔 금괴라도 나올지. 동료들은 온갖 농담을 주고받으며 철수를 부러워했다. 철수는 어이없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야야, 너무 그러지 마라. 나도 얼떨결에 받은 거야. 그러나 영식이 툭 치며 웃었다. 그래도 이제 너랑 밥 먹으러 가면 소고기는 무조건 내가 사야 하는 거지. 다른 동료들도 맞장구 쳤다. 맞아, 맞아. 평생 무료인데 우리도 좀 신세 져야지. 철수는 한숨을 쉬며 웃었다. 그래, 그래. 다 같이 먹으러 가자. 대신 일 열심히 하고 모두가 신나게 환호했다. 그날 이후 작업장에서는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누군가는 쓰레기 더미를 정리하면서 유심히 안을 들여다봤고 또 누군가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할 때마다 다 같이 모여 분석하기도 했다. 혹시 또 누가 대단한 거 찾을 수도 있잖아. 맞아. 이제부터라도 주운 물건은 한 번 더 확인하는 걸로 하자. 철수는 웃으면서도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작업장 분위기가 바뀌겠구나. 그렇게 환경미화원들의 하루는 소고기의 전설과 함께 계속되었다. 야, 철수야. 진짜 평생 무료라고? 영식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철수를 붙잡고 물었다. 몇 번을 말해. 진짜라니까. 철수는 허탈하게 웃으며 카드를 보여주었다. 동료들은 여전히 신기한 듯 그 카드를 번갈아 가며 바라봤다. 아, 나도 뭐 좀 찾아볼걸.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대충 치우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했어. 이날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대충 치우고 트럭에 씌웠을 쓰레기들을 다들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거 뭐야? 시계인데 비싼 거 아니야? 야야, 잠깐만. 이거 가죽 가방인데 멀쩡하잖아? 누군가는 버려진 물건들을 살펴보느라 일을 멈추기도 했고 심지어 일부러 쓰레기 봉투를 찢어 안을 뒤지는 사람까지 나왔다. 철수는 이를 보며 어이가 없었다. 야야, 이러다 우리 다 혼난다.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해.
하지만 이미 모두에게 혹시라도 보물을 찾으면 대박이라는 생각이 깊이 박혀 있었다. 야, 철수야. 너만 평생 무료카드 받는 거 억울하지 않냐? 맞아. 우리도 뭐라도 한 건 해야지. 이런 분위기가 며칠 동안 지속되다가 마침내 영식이 기묘한 물건을 발견했다. 이거 뭐야? 그는 버려진 가죽 서류 가방 하나를 주워들었다. 겉은 낡았지만 묘하게도 튼튼해 보였다. 그리고 가방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다. 잠깐만, 이거 돈 들어있는 거 아냐? 누군가 장난스럽게 농담을 던졌지만 모두가 동시에 그 가방을 주목했다. 야, 설마. 영식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몰래 가방을 품에 안았다. 일단 내가 가져가서 열어볼게. 야야, 그러다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철수가 걱정스레 말했지만 영식은 흥분한 듯 웃었다. 에이, 그냥 버려진 거잖아. 이거 열어서 진짜 보물이라도 나오면 우리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야. 그 말을 들은 동료들 눈빛이 달라졌다. 진짜. 그러면 뭐 나쁠 건 없지. 맞아. 버려진 건데 주인이 찾으러 올 것도 아니잖아. 철수는 고민스러운 얼굴로 영식을 바라보았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이미 동료들은 흥분한 상태였다. 그리고 그날 저녁 영식이 서류 가방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한 것이 들어 있었다. 철수는 아직 몰랐다. 이 작은 가방이 또 다른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야, 철수야, 이거 좀 봐봐. 영식이 흥분한 얼굴로 뛰어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철수는 쓰레기 수거를 하던 중이라 장갑을 벗으며 영식을 쳐다보았다. 뭐야, 또 이상한 거 주운 거야? 영식은 숨을 몰아쉬며 상자를 내밀었다. 이번엔 진짜야. 이거 봐, 오래된 나무 상자인데 뭔가 비밀스러워 보이잖아? 철수는 상자를 받아들고 유심히 살폈다. 크기는 신발 상자보다 작았지만 묘하게 묵직했다. 표면에는 낡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경첩이 녹슬어 있었다. 야, 이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골동품 같은데. 그때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뭐야? 또 보물 찾았냐? 열어봐. 안에 뭐 들었는지 궁금한데. 영식이 손을 뻗어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순간 모두가 숨을 삼켰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보자기에 쌓인 금부치가 몇 개 들어 있었다. 손바닥만 한 금괴 같은 것도 있었고 낡은 반지와 목걸이도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눈길을 끄는 것은 보자기 속에 함께 들어있던 노란색 종이였다. 이거 뭐야? 철수가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내 펼쳤다. 한글로 적힌 글씨는 오래된 필체였지만 아직도 또렷했다. 1951년 2월 12일. 전쟁이 길어지고 있다. 집을 떠나 피난을 가야 하는데 이 귀한 것들을 그냥 두고 갈 수 없어. 이곳에 묻어둔다. 혹여나 우리가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제발 우리 가족을 찾아주길 바란다.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 부디 이 상자가 누군가의 손에 닿길 바라며 글을 읽은 순간 모두가 정적에 휩싸였다. 철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야, 이거 그냥 버려진 게 아니잖아. 영식도 손을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그러게 전쟁 시기에 숨겨둔 물건이라면 진짜 주인이 아직 있을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해? 동료들이 웅성거리며 말했다. 이거 팔면 돈 되겠다. 야, 너 미쳤냐? 이거 그냥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잖아. 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경찰이나 역사 연구소 같은 곳에 맡겨야 할 것 같아. 영식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건 아무리 봐도 우리가 가질 물건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철수와 영식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고 이 유품을 어디에 넘기는 것이 맞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작은 상자는 예상치 못한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어 가고 있었다. 야, 철수. 이거 진짜 경찰에 넘겨야 하는 거 맞겠지? 영식은 여전히 손에 든 작은 나무 상자를 내려다보며 고민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철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소중한 걸 숨겨둔 거잖아. 게다가 1951년이면 전쟁 중이었을 테고 주변 동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진짜 전쟁 때 숨겨둔 거라면 이거 역사적인 가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게 저 편지 보니까 가족이 피난 가면서 묻어둔 것 같은데. 철수는 고민 끝에 말했다. 경찰도 좋지만 이런 건 역사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알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 혹시라도 진짜 주인이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 영식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역사 연구소 같은데 한번 알아볼까? 그렇게 해서 철수와 영식은 지역 역사 연구소에 연락을 했다. 연구소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흥미를 보이며 바로 방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며칠 후 연구소 사무실에서 연구원들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오래된 물건이군요. 그리고 이 편지는 한 연구원이 편지를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이건 피난을 떠난 가족이 남긴 것 같습니다. 1951년 2월이면 한국 전쟁이 한창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 했죠. 이분들도 그때 집을 떠나면서 귀중품을 묻어두었던 것 같습니다. 철수와 영식은 조용히 연구원의 말을 들었다. 이런 기록들은 굉장히 희귀합니다. 당시 피난민들은 대부분 모든 걸 버리고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남겨진 흔적을 찾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연구원은 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다가 눈을 반짝였다. 여기 마지막에 적힌 이름을 보세요. 철수와 영식은 편지 끝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김도현, 윤정숙, 그리고 우리 아이들. 부디 이 편지를 발견하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을 찾아주길 바랍니다. 연구원은 곧바로 컴퓨터를 켜서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런 기록들을 따로 보관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이름과 일치하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철수와 영식은 긴장된 얼굴로 기다렸다. 잠시 후 연구원의 눈이 커졌다. 찾았습니다. 김도현 씨와 윤정숙 씨, 전쟁 당시 실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은 화면을 가리켰다. 이 두 분의 자녀 중 한 분이 현재 살아 계십니다. 철수와 영식은 순간 숨을 삼켰다. 진짜요? 가족이 모두 실종된 줄 알았는데 그 중 한 명이 전쟁 이후에 살아남아 후손을 남겼고 지금도 후손이 계십니다. 영식이 중얼거렸다. 이거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해낸 것 같은데. 철수도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연구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유품을 가져 돌려드리는 게 맞겠죠. 아마도 평생 찾지 못한 부모님의 흔적을 드디어 찾게 되실 겁니다. 철수와 영식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저 하루하루 일하며 살아가던 환경미화원들이 이렇게 한 가족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주는 순간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며칠 후 철수와 영식은 연구소에서 다시 연락을 받았다. 찾았습니다. 가족을 찾았어요. 그 말에 철수와 영식은 순간 얼어붙었다. 진짜요? 네. 김도현 씨와 윤정숙 씨의 막내 아드님이 살아 계십니다. 현재 80대 노인이시고 바로 이곳 근처에 살고 계세요. 철수는 영식과 눈을 마주쳤다. 둘 다 말없이 서로를 보았지만 두 사람의 가슴은 동시에 뛰고 있었다. 그날 오후 연구소는 노인과의 만남을 주선했다. 조그만 회의실 안 철수와 영식은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흰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한 노인이 천천히 들어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눈빛만큼은 선명했다. 연구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분이 김도현 씨와 윤정숙 씨의 아드님 김영만 어르신이십니다. 철수와 영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김영만 할아버지는 연구원을 바라보다가 철수를 보았다. 내 부모님의 흔적을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떨림이 느껴졌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나무 상자를 할아버지 앞에 올려놓았다. 이 상자 안에 남겨진 유품 편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순간 멈칫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상자를 조심스럽게 바라보았다. 그의 주름진 손이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보자기가 있었고 그 안에 금부치와 함께 편지가 들어있었다. 할아버지는 손을 떨며 편지를 집어들었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할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편지를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그가 아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건 어머니 글씨다. 그는 편지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어머니. 그 한마디와 함께 그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렀다. 철수와 영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영만 할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편지를 품에 안고 있었다. 그러다 이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철수와 영식을 바라보았다. 이걸 어떻게 찾으셨습니까? 철수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일하면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유품인 줄 알았는데 편지를 보고 이건 꼭 주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편지를 내려다보았다. 평생 부모님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릴 때 헤어져서 얼굴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아픔이 배어 있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니 부모님이 저를 잊지 않으셨다는 걸 알겠군요. 그의 눈에서 또 한 번 눈물이 흘러내렸다. 연구원은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유물이 아닙니다. 가족의 기억입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끄덕였다. 이제라도 부모님을 만난 기분입니다. 그러더니 철수와 영식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철수는 부끄러운 듯 웃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저희는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날 철수와 영식은 깨달았다. 쓰레기 속에서 찾은 것은 단순한 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을 뛰어넘어 가족을 이어준 따뜻한 기적이었다. 야, 철수야, 너 뉴스에 나왔다. 영식이 신문을 흔들며 작업장으로 뛰어들어왔다. 철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다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뭐? 뉴스. 영식은 신문을 철수 앞에 쫙 펼쳐 보였다. 환경미화원이 발견한 70년 전의 편지. 가족을 이어주다. 기사에는 철수와 영식이 발견한 나무 상자, 그리고 김영만 할아버지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철수는 멍하니 신문을 바라보았다. 이게 진짜 뉴스에 나올 일인가? 영식은 신나서 말했다. 당연하지. 전쟁 중 헤어진 가족이 이렇게 다시 연결된 게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그때 옆에서 동료들이 하나둘씩 다가왔다. 야야, 이거 텔레비전에서도 나왔어. 맞아. 우리 아내도 이거 보고 울었다니까. 아니, 철수야. 너 이제 스타 되는 거 아냐? 동료들이 농담을 던지며 웃었다. 철수는 머쓱한 듯 고개를 저었다. 에이, 그냥 운이 좋았던 거지. 그러자 영식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운? 아니지. 넌 항상 이건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라고 하잖아. 내가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이 일도 없었을걸? 철수는 생각에 잠겼다. 정말 그랬다. 만약 처음 편지 상자를 발견했을 때 그냥 버려버렸다면 할머니는 평생 남편과의 추억을 잃었을 것이다. 만약 나무 상자를 발견했을 때 그냥 오래된 쓰레기라고 생각했다면 김영만 할아버지는 부모님의 흔적을 영영 찾지 못했을 것이다. 철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때 한 동료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나저나 이제 우리도 쓰레기 볼 때 한 번 더 확인해야겠네. 다른 동료들도 맞장구 쳤다. 맞아. 혹시 또 보물이 나올지 누가 알아? 이제부터는 함부로 못 버리겠는데.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하지만 철수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그는 수많은 버려진 것들을 보아왔다. 깨진 시계, 낡은 책, 오래된 사진들.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 여겨버렸지만 그 속에는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과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도 몰랐다. 철수는 문득 미소를 지었다. 버려진 것들 속에서도 소중한 가치가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는 앞으로도 매일같이 쓰레기를 치우겠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쓰레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생각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버려진 것들 속에서도 소중한 가치가 숨어 있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환경미화원의 하루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한 사람의 추억을 되찾아주고 또 하나의 가족을 다시 이어주는 따뜻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것들은 쓸모없다고 판단하고 쉽게 버리지만 정작 그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귀한 의미와 가치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철수가 단순히 이건 왠지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작은 직감 하나로 움직였듯이 때로는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겼던 사소한 선택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혹시 스쳐 지나간 것들 속에서 소중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버려진 것들 속에도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런 감동적인 사연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